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저는 차량을 중고차나 새 차나 구입을 하면 항상 이렇게 도어에 있는데 이 반사판을 붙여요. 이 등 LED 등도 들어오지만 측면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의 도어들은 여기가 이제 용접을 해서 따로따로 얘하고 이게 틀렸는데 요즘은 거의 아셈블리를 하기 때문에 좀 바디 강성이 좋아졌다 봐야죠. 운전석은 전에 다 붙여놨어요. 근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좁아서 조수석은 못 붙였어요. 지금 보시면 리플렉티브 시트 RR 도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RR 도어. 그래서 이게 금액은 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야간에 뭐 이런 데서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차를 구입하시고 중고차건 새차건 보통 얘네들이 이제 카니발 스타리아 그 슬라이딩 도어에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고급스럽기도 하고 일단 두 번째는 안전에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반사 테이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렉터라는 말을 그래서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도어 이제 로크 있는데 별렌치 이렇게 조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쯤 바깥쪽으로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못 쓰는 장갑이나 걸레를 이용해서 싹 닦아요. 닦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를 지지는 거죠. 한번 잘 붙게.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접착면 본드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빼요. 저는 요 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정석은 없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야간에 시인성도 좋고 주간에 도어를 열어도 측면에서 오는 차량이죠. 골목길 같은데 이면도로 같은데 그런 데 차량들이 요 LED가 거기까지 비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전에 좋다.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마다 좀 품위가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지금 반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라이트 불빛 받으면 더 시인성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달아 놓는 게 좋다. 얘가 소위 말하는 돌방 문폭에 의해서 그 칠이 나갔어요. 그러면 아이언 도금을 살짝 해 놓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분기나 빗길에 계속 주행을 하면 나중에 녹이 나요. 그래서 도색을 칠하실 때는 이런 아이언 코팅 이제 퍼펙트 실드라는 거 거기다가 이런 이쑤시개로 살짝 이렇게 찍으세요. 그러면 이제 은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른 다음에 얘 색깔 그 카페인트를 그 위에 덧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모비스 거에서 나오는 거 카페인트를 또 점을 찍은 다음에 투명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얘까지만 해 놓으셔도 일단은 뭐 항상 제가 부러지는 거 100m 미는 되는 거예요. 얘가 그 19인치는 스톱버링 휠인데 전 차주분이 인도 보도석에 많이 갖다 이렇게 문대 갖고 근데 좀 희한하게 타이어는 상처 안 먹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 갈린 거예요. 검은게 이제 당연히 그 때는 묻었죠. 그래서 저는 복원을 별로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서 그러려면 휠을 갈아버리지. 근데 휠이 40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휠 잘 안 갈아요. 항상 외관은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냥 은색 스토퍼링용 사실 카페인트 비슷한 거는 똑같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리크 실버라 그래서 그냥 현대자동차 거 그냥 그 색깔 해갖고 그냥 까진 데만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반바하고 휀다 있는데 끝에서 좀 까졌잖아요. 그냥 요거는 이제 검은색 그냥 바르고 그냥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밸브캡 TPMS는 그냥 사제로다. 이게 잘 안 풀리거든요. 사제들이 나중에 쩔으면. 그러니까 자주 풀러봐야죠. 일단 껴놨어요. 고무 밸브 캡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차주분이 절반 그렇게 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체 발라놓은 거 아이언 코팅제가 거의 말랐어요. 은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그냥 까맣게 한두 번 이렇게 색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여러 번 칠하셔야 돼요. 그래야 층이 두꺼워져요. 이쑤시개로 여러 번. 그러면 레이어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레이어링, 광택, 세차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레이어링이라는 단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겹수가 생긴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두껍게. 그러면 앞으로 눈길이나 빗길에서 염분으로 인해서 까짐 현상은 없겠죠. 얘도 문콕이네요. 얘도 도장이 나갔어요. 여기도 이렇게 아연 코팅제를 살짝 발라놔요. 은색으로. 요거는 그냥 몰딩이 밑에 있어 갖고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보이는 거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그냥 은색 칠해놨어요. 이것도 까져 갖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화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여기도 까진 거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카페인트를 발라놨고, 그냥 저는 뭐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휠 까진데 터치업 페인트 그냥 살짝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연 코팅제가 없으면 카페인트로만 보수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 세상이 좋아서 아연 코팅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하부는 어떤 차나 그런데 2022년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벌써 녹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제가 그랬죠. 이런 머플러, 볼트너트 같은 데 자르면 나중에 이거 풀리지도 않아갖고 직소기 갖다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매푼 안 하니까 너트 같은 거, 볼트 같은 거 봤을 때 녹이 많이 나 있으면 너트 같은 것들도 현대 부품 대리점에서 죄 팔아요. 그래서 오일 갈 때 그런 것도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휠이 이렇게 기스가 쫙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멀리서 봐도 티가 안 나거든요. 이거는 겉에 이제 뭐가 묻은 거고, 그러니까 요런 거야 닦아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장이 파인 데들은 손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보시면 알아요. 얘는 뭐가 묻은 거예요. 도장이 파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터치온 페인트 갖다가 저 발라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를 탈 때, 와 여기 이거 녹났어, 여기도 지금 도장이 파인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이렇게 손톱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연 도금이 돼 있어도 이게 알루미늄 합금이 아니잖아요. 그랜저는 여기 뒤가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뭐 제네시스 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 합금을 쓴단 말이에요. 알루미늄 합금. 그러면 걔네들은 이렇게 딱 이걸로 딱 눌러보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석이 붙는다는 거는 쇠 아니에요. 쇠. 얘가 철판이잖아요. 철판 같은 데는 터치업 페인트 갖다가 발라라. 한가하실 때 주말에 좀 바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뭐 요런 거 문콕 같은 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는 거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중고차로서는 뭐 가성비 이거 최고죠. 새 차 지금 소나타 DH 익스클루시브가 2.0이 3,6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옛날에 제가 일배 올 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론 제가 20살 때 그라나다 V6 그리고 뿌조 604, 피아트 130이 있던 시절은 그라나다 V6나 뿌조 604는 그 당시에 기아 마스터죠. 기아 산업. 서울에 기와집 두 채 값이었어요. 물론 그거에 비하면 차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엔 더 비쌌으니까. 어쨌든 유즈드카 사용감이 있잖아요. 중고차잖아요. 그래서 내 맘에 맞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셔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켈리 그래피들은 이 머플러 팁이 이렇게 4등분으로 돼 있어요. 켈리 그래피 차대 번호 갖다가 구입해서 요것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일도 빼고, 지금 미션 오일은 시운전을 좀 나갔다 올 거예요. 나갔다 와서 좀 한 번 더 가를 거예요. 지금 거의 빨갛게 만들었는데 한 마를 가를 거예요. 한 마를. 그래서 이제 모듈 거 전에 얘기한 거 모듈 거 합성료로 그냥 넣을 거고, 지금 GDI 엔진 오일들 특성상 까매지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지금 거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거 봐서는 제가 얘기했죠. 차를 팔게 되면 항상 마음이 떠난다고. 그래서
오일 빼고 오일만 갈고 양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보충을 해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3은 필드에서 실무 사례에 특별히 이렇게 감소되는 거나 소모되는 건 없어요. 소모하고 감소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모는 제가 생각할 때 엔진 설계가 뭐 잘못됐다든가 엔진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소모라는 용어를 쓰고, 감소는 어느 정도 킬로 마일매다가 오래되면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자동차들, 독삼사나 포르쉐 이런 자동차들,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사용 설명서 매뉴얼에 어느 정도는 엔진 오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매뉴얼에.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2,000km라 냉각수도 교체할 거예요. 제가 냉각수 중요성 얘기했죠. 그래서 냉각수도 갈고 유체류는 전부 다 교체할 거예요. 브레이크액은 수분 함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비자거나 제 차나 마찬가지인데 안 좋아야 교환하죠. 무조건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새 거 넣어서 좋은 건 저도 아는데,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교체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뒷트렁크 지금 닫아놓고 훈증캔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두커피 가루 그거를 한 3일간 용기에 좀 넣어갖고 살살 운전하고 다니고 주차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GDI 엔진들 뭐라 그랬죠? 그 카본 누적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닦아줘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 엔진 해체해서 매번 닦으실래요? 기술료가 얼만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 돈에 비해서는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경험상. 근데 연료 첨가제들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 20살 때, 어렸을 때 일 배울 때 중해제약인가 레덱스라는 게 있어요, 레덱스. 그리고 뭐 QMI라는 엔진 코팅제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연료 첨가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폴리에틸러 아민의 원조인 쉐브론 테크논이 전세계 판매 1위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신형 첨가제들은 PEA 폴리에틸러 아민 성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품은 거의 세정에 특화되어 있는 건데, 옛날 피바 계열이나 얘네들은 엔진 내실에서, 실린더 내부에서 그 약효가 떨어지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연료 첨가제들은 회사들마다 수분도 제거해 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도 제거해야 되지만 얘를 윤활 성분도 있어야 되고 세정도 해야 되고, 그런 기능성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엔진오일 주유캡은 캡 오일 필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필러캡, 필러캡 그래요, 우리가 부를 때.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구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착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더럽진 않아요. 물론 42,000km라 그런데 이 고무 부위가 눌리거든요. 그러면 오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방울방울 튈 수도 있고, 뭐 좋을 건 없어요, 밀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신형이거든요. 26510EM000인데 현대차 웬만한 거 같이 다 맞아요, 공용으로. 그리고 얘는 귀때기가 두꺼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바꿔요, 저는. 중고차 단골 들 것도 오일 갈 때 그냥 그 몇천 원 밖에 안 하니까, 기술료가 좀 나오는 일들은 그냥 이거 저는 서비스로 해주거든요. 무조건 공짜는 아니고 기술료가 좀 나오는 차들, 예전에. 그래서 그거는 뭐 이해하셔야죠. 그 정도 서비스 안 해주면 단골이 아니죠. 그리고 현대 기아차 G90부터 모닝까지 이 타이밍 체인 카바, 제가 예전에 그랬죠. 이게 플라스틱이면 타이밍 벨트고, 이게 쇳덩어리면 그 타이밍 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 왼쪽에서 많이 누유가 되는데, 누유가 한 방울도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젖은 것도 없고 왁스 성분이 흘러내려온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다. 그리고 한 가지 먹고 들어간 건, 얘는 AS 기간이다. 5년에 10만 킬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7, 8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다, 10만 킬로 다 돼간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크,
이 진공 체크 밸브 이거 교체하십시오. 브레이크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만 킬로 된 차량들은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요거 동전 2개 붙어 있는 거 요거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오늘 총체적으로 지금 작업하느라고 오전부터 지금 오후 3시에요. 지금 점심도 못 먹었어요. 원래 이렇게 차 한 대 뭐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머플러나 하체 같은 데는 차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를 갖다가 지금 언더 코팅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플러 같은 경우는 아이언 코팅제로 했고, 이거 듀얼이라 돈 100만 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까지 다 했을 때 기술료하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머플러 너트들이에요. 그래서 볼트 너트 같은 데들이 이렇게 녹이 나는데, 지금 이 겉에는 지금 아이언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녹을 제거하고 하셔도 되고,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방청 윤활제를 이런 식으로 부어주는 거죠. 그냥 완전 적시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이제 머플러 너트 새 걸로 다 교환을 할 건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차들이 10만 킬로 이상 넘으면 여기가 볼트 너트가 쩔어갖고 엔드 머플러하고 중통까지 다 갈아야 되는 경우까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머플러 너트 몇 푼 안 해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촉매 있는데 그거는 여기는 녹이 덜 났지만 여기까지 머플러 너트를 다 교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는 그래도 그랜저의 전통이라는 게 현대차 기함으로 남았었던 차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오늘날 명차라는 기준, 제네시스를 만들 때 그 모티브가 됐던 차량이에요. 근데 얘가 대중적인 차로 지금은 좀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독삼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보강재 같은 경우도 두랄루미늄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넓게 해놓거든요. 제가 차량 정비할 때 보니까. 근데 요런 거는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요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2개가 있잖아요. 지금 바디 강성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좌에서 우로 차가 주행을 하면 로링, 로잉, 피칭, 로링, 바운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가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밑으로 지나가는 바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언더카바드를 다 장착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보강제도 조금 더 튼튼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두랄루민 해봐야, 제가 철 가공하는 분이 저희 단골이라 여쭤봤더니 그거 얼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소규모 공장에서도 얼마 안 하는데, 차량을 수십만 대 수백만 대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가 이런 거 정도 좀 신경 써주면 바디 강성도 올라가고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 하기가 애매한 차량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넘은 차량들, 특히 뒷바퀴 로우암 같은 경우는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언 코팅이나 이런 걸 좀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휠 얼라인먼트를 보는 볼트 너트 같은 경우도 쩔어버리면 직소이 갖다 잘라야 돼요, 얘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하셨다가, 뭐든지 세상 만물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단점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은 뭘까요?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중고차, 유즈드카, 사용감이 있는 차를 샀을 때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은 기계잖아요. 쇳덩어리잖아요. 어루만져주면 사람한테 반드시 보답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안전으로 보답을 한다고. 그래서 제 말 믿으시고 전적으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큰 돈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차량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리고 미션 오일 잘 갈면 파워텍 8단 미션 안 나간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자주 가르세요. 부동에 BMW, 아우디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가르세요. 그게 좋아요. 냉각개통 하자 말아요. 문제 많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그냥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사용감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셨던, 지금 저렇게 새 차부터 사서 관리를 하던
항상 교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요. 2만 가지 3만 가지 다 합쳐놓은 거잖아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술 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차량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소규모 적은 투자해서 관리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무 이상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 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창문 닫아놓고 그냥 장시간 운전만 주구장창 하지 마시고 가끔 창문 내려갖고 환기도 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십시오.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중고차 구입해서 처음 하체, 그리고 뭐 엔진 미션, 그리고 스캐너 갖고 이제 얘네들이 뭐가 이상이 있나 다 확인했고, 라제타 상부 하단 호수 있는데 약간 물 찌꺼기, 냉각수 찌꺼기, 그게 살짝 뿜은 것 같기도 하고, 알루미늄 파이프가 산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라제타 호수가 껴지는 파이프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 거고, 일단은 뭐 그랜저 IG하고 더뉴 그랜저 IG 전작에 비해서 더뉴 그랜저 IG는 예전에 손님들 거 차를 타고 시운전을 해봐도 앞뒤 휠베이스 간격이 6cm인가? 그렇게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서스펜션이 조금 하드하면서도 소프트한 맛이 가미가 된, 뭐라고 이걸 감성을 얘기를 해야 되나, 핏감은 거의 렉서스 일본 차에 가까워요. 밤바나 헤드라이트나, 그리고 A필라에서 내려오는 선, 그거를 헨타 쪽에서, 본네트 쪽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핏감이 독삼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일본 차에 가깝다. 이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래요. 그래서 운전 핸들링 감각은 사실 BMW 시리즈를 못 쫓아가요. 손님들 거 이제 타고 시운전 해볼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DCT 타봤냐, CVT 타봤냐, 그거는 정비사한테 여러분들 그렇게 조롱삼아 희롱삼아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비소를 운영을 안 하더라도 경매장이나 그리고 단골들 관리를 지금도 해요. 제가 언제 다시 차릴지 모르기 때문에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차렸을 때 가게 주소를 오픈은 할 거예요. 오픈은 하는데 우리 가게에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러기도 싫고, 원래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뭐 공짜로 오일이라도 한번 좋은 걸로 갈아드려야죠. 몇 년 동안 그래도 뭐 2,000원 3,000원 매달 내주신 분인데 그런 은혜는 제가 갚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차는 오늘 거의 99.5% 정도 만들어 놨어요. 0.5%는 아직은 조금 미약한 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뭐 기계니까 차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발달을 해요. 12.3인치 뭐 인포테인먼트 클러스터 이렇게 넓히고, 뭐 저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는 뭐 LCD로 도배를 하겠죠. 뭐 그런 시대가 오든, 어쩐 시대가 오든, 수소차로 가든 뭐 전기차로 가든 태양열로 가든, 어쨌든 서스펜션이나 어떤 구조들은 계속 달려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연기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차들이 고장이 나네 안 나네, 어차피 우리는 신차를 고치는 건 아니에요. 신차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신차가 와서 차를 고치겠어요? 갈 게 뭐 있어요? 오일밖에 더 있어요? 신차는 어차피 자동차 제조사들 AS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간 차가 또 되는 거예요, 2, 3년 뒤에. 그래서 신차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저 HUD가 망가지면 HUD는 어떻게 빼야 되고 어떻게 탈거해야 되나, 하다못해 그것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HUD 보이시잖아요. 고치라고 줬더니 차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벽이라는 반,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 또 마무리하고, 내일 또 활기차게, 또 내일 모레도 활기차게, 뉴 항상 새로움이 오잖아요. 해가 뜨면 달이
뜨고 약 1km 달이 뜨면 또 해가 뜨듯이 게이트야. 그렇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빠이빠이.